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정부 실업자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8월인데 실업자 교육 예산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못 받는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업자에게 컴퓨터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다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이제 폭넓게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업자 교육이 이번 달 들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교육 예산은 6,069억 원.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4,863억 원을 썼습니다. 남은 5달 동안 1,200억 원으로 버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훈련 기간도 많이 이제 더 추가로 생겼고 새로운 어떤 훈련 과정 이런 부분도 많이 실업자와 교육기관이 모두 늘면서 예상을 크게 앞질러 예산이 쓰였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지자 계획에 없던 사전 배정제를 이달부터 도입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를 까다롭게 해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는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전 배정제 도입을 전후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실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교육기관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서 카드 발급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학원으로도 불만석인 전화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교육 과정을 없애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하고 나서 설명회를 열어 졸속 추진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설명회는 시행을 한 이후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만 훈련 기간도 그렇고 지금 참여하는 훈련생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죠.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올 하반기 실업자 교육 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 7천여 명, 대구 경북은 5,700여 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신임 최고위원들이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열었습니다. 구미 시장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출신 단체장인데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전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이번 방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통합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구미 금호 테크노밸리를 찾아 지역 창업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맞이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침체한 5공단 분양과 KTX 구미역 정차, 대기업들의 구미 이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단이나 또는 KTX 정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미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지도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를 민주당 유일한 배출 지역인 구미에서 열어 민생 경제 챙기기를 약속하는 등 민주당이 대구 경북 민심을 끌어안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이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준비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대구 해안 고등학교는 수시 모집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어떤 대학에 원서를 낼 것인지 상담이 한창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제
제가 꿈꾸는 직업에 관한 전공 살리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해서 느낀 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78%를 수시 모집으로 뽑는 지역 대학도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년도 입학자 성적이 일단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면접에 뭘 물어보느냐, 자기소개서 뭐 어떻게 작성하느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대학은 이런 범위를 좀 원한다. 그런 걸 좀 말씀해드리고. 수시 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해 자기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좀 부족한 경우라도 6군데를 수시에 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정 위주로 지원을 하되 한두 곳은 소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 비중이 큰 전형도 있고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도 있고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 등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잘 분석하게 되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많은 대학이 수능 시험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수능 시험도 대비하면서 수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국 사이클의 간판인 상주시청 소속 나아름 선수가 아시안게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사이클 개인 도로와 도로 독주에서 금메달 2개를 딴 나아름 선수는 여자 단체 출발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나아름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올랐습니다. 광복회 경북지부는 오늘 제108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추념식을 열고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추념식에 나온 참가자들은 나라를 빼앗긴 이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조국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가슴에 되새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복회는 추념식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담은 기획전을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의회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업무 추진비 규정 마련과 사용 내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고 기초의회까지 합쳐 연간 5억 5천만 원가량 되는데도 사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 기준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관련 조례나 규칙은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 9개 광역의회와 69개 기초의회에서 제정했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울진과 울릉만 제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분쯤 울진군 서쪽 7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울 원전의 지진 계측기 값이 경보치를 초과했습니다. 한울 원전 지진 계측기에서는 최대 지반 가속도가 지진 경보치인 0.01지를 초과한 0.0236지로 계측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진앙이 원전과 가깝고 지진의 발생 깊이도 11km로 깊지 않아 지반 가속도 값이 경보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모 여중교사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지난 27일 학교 복도에 붙고 인터넷에도 관련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남자 교사 3명이 이런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2,100여 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 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96%가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1.1%인 2,100여 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였고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9%, 따돌림이 16.7%, 스토킹이 11.4% 순이었습니다. 장소는 교실과 복도, 운동장 순이었고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이 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SK머티리얼즈 영주 공장이 공장 주변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안내하는 전광판을 영주 시내 3곳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에서 취급 중인 화학물질 정보와 유사시 대응 요령을 담은 책자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SK 측은 지난 4월 주민안전대책으로 영주시와 약속한 공장 가동 정보 공개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형사 단독은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대표이사 이모 씨와 관리부장에게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7살 김모 씨가 경찰관 살해 계획도 꾸몄던 것을 확인하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상수도관 설치와 수도 사용 등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옆집에서 개들을 풀어놓았다는 본인의 신고를 파출소 경찰관과 면사무소 공무원이 적극 처리하지 않아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엽총을 구매해 마을에서 사격 연습을 해왔고 1차 범행 뒤 파출소도 들렀지만 당시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시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후보자의 공천을 돕기 위해 입당 원서를 작성하고 당비 10,000원씩을 대납받은 영주의 한 병원 직원 18명에게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의 부원장 지시로 특정인의 도의원 공천 신청이 필요한 입당 원서를 작성한 뒤 부원장에게 당비를 지원받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